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광명시장의 과일 사다 온 이희운입니다. 광명은 안 바뀌는데 이제 무슨 주소는 바뀌죠. 주소는 저희 집 사는 거기 골목이 사정론가 뭘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집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수증에 날라왔는데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기는 영수증에 주소가 날라왔다고 이렇게 바뀌어서 그러면서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봤는데 머릿속에 담아놓지는 않아요. 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혼란스럽죠. 기존에 주소가 몸에 배서 사는데 바뀐다고 항상 예고는 했지만은 막상 바뀌고 나니까 애로사항이 많죠. 홍보야 됐지만은 된 만큼의 국민이 피부로 와닿는 게 없죠. 공과금 영수증 같은 거 나오면 새 주소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스티커 밟고 이런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와닿지 않아요. 좀 당분간은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네, 건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짝수 홀수제로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도 구주소하고 새 주소 같이 써먹냐? 새 주소만 써야 되냐? 이게 나는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네, 오늘부터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전면적으로 사용됐죠. 바로 그것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방관, 경찰관도 길 찾느라 헤맸다고 하는데, 네, 오늘 시장의 소리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광명시장에 과일 사러 나오신 이희운 씨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이희운 씨처럼 새 주소가 불편하고 좀 헷갈리는 분들도 많죠.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인내, 이게 가능할지 또 걱정도 돼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yes or no, 박근혜 정부 개각 필요합니까? 인데요. 1324님은 yes, 요즘 보면 장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대통령과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물음표 붙여서 주셨고요. 7434님은 no, 이제 고삐를 다 맸는데 다시 고삐를 풀면 안 되죠. 이제 속력을 높여서 달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셨네요. 두 분 의견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면승부 3라운드 잠시 뒤에 스포츠 뉴스부터 살펴보죠.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1월 3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네, 이번에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는 스포츠의 해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월드컵도 있고 또 소치 올림픽도 있고. 네, 먼저 월드컵 관련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예, 이번 달에 이제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을 앞두고 이제 본격적인 해외 전지훈련을 시작하는데요. 여기 참가하는 선수 명단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달 13일부터 전지훈련이 브라질하고 미국에서 3주 동안 이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최종 엔트리를 시험하는 마지막 테스트 무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지훈련이고요. 일단 월드컵 출전이 유력한 유럽파 선수들은 이제 현재 한창 시즌이 진행 중이라서 전지훈련에는 참가하지 못하고요. 대신 이제 경쟁이 치열한 K리거 그리고 J리거 위주로 참가를 하기 때문에 생존 경쟁이 굉장히 뜨거울 전망입니다. 사실 이번에 그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요. 이동국, 차두리, 염기훈 이렇게 이 30대 월드컵 참가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이 합류하느냐 이 여부였거든요. 그런데 이 3명 중에서 유일하게 염기훈만 이번 전지훈련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동국과 차두리는 전지훈련 명단에
전지훈련에서 이름이 빠짐으로 해서 브라질에 갈 확률이 이제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염기훈 선수와 더불어서 이 전북 미드필더 이승기가 홍명보 후에 처음 승선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 K리그에서 활약은 좋았지만 대표팀에는 좀 자주 뽑히지 않았던 이 서울의 고요한, 그리고 또 성남의 김태환, 포항 이명주 선수도 모두 이번 전지훈련에 참가를 합니다. 물론 전지훈련 중에서 주전 경쟁 윤곽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날 포지션은 골키퍼 포지션인데요. 정성룡, 김승규, 이범영 이 세 선수가 전훈에 참가를 하게 됐고요. 한편 대표팀이 전지훈련 중에 코스타리카, 멕시코, 미국 이 팀들하고 세 차례 평가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네, 저는 이승기 선수 그래서 혹 정면승부 청취자분이 이제 선수가 아니라 또 연예인을 생각한 게 아닌가. 네, 이 선수 네. 사실 신인상도 받고요. K리그에서 네. 굉장히 잘했던 선수, 잘한 선수입니다. 예. 네. 어떻게 얼굴도 미남인가요? 훈남인가요? 예, 훈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가 크네요. 네. 네. 프리미어리그 썬더랜드의 기성용 그리고 지동원이 오늘 동시에 선발 출장했죠? 예, 그동안 사실 지동원 선수가 주전 경쟁에서 좀 완전히 밀려나 있었는데요. 오늘 4개월 만에 선발로 출전을 했습니다. 썬더랜드의 기성용과 지동원 선수 오늘 새벽에 열린 이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나란히 선발로 출전을 했고요. 역대 프리미어리그에서 한국 선수 2명이 한 팀에서 동시에 선발 출전을 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썬더랜드는 경기에서는 0대1로 아쉽게 졌습니다. 기성용 선수 최근 발표된 그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중에서 패스 성공률 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역시 이제 팀의 패스 조율을 전담하는 역할을 아주 잘 해냈습니다. 또 오늘 경기에서 돋보였던 거는요. 이 아스톤 빌라 상대팀의 공격수인 크리스티안 벤테케라는 선수인데 한국하고 브라질 월드컵 H조에 속한 벨기에 이 대표 선수입니다. 키가 190cm 굉장히 장신이라서 이 별명이 몬스터, 괴물이라고 하는데 예, 오늘 후반 26분에 골과 거의 다름없는 슈팅을 했고요. 이 골키퍼가 아니라 이 썬더랜드 수비수가 빈 골문 앞에서 겨우 걷어내면서 이 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괴물이라는 별명답게 이 리그 경기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190 장신 우리 김신욱 선수가 맞서야 되겠네요. 네네네. 네. 프로야구 기아가 일본 다승왕 출신을 영입했나 보죠? 예, 기아가 오늘 그 외국인 투수 데니스 홀튼하고 총 30만 불의 계약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홀튼이 우한 정통파고요. 키 193cm, 체중 107kg의 아주 건장한 체격입니다. 지난해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 소속으로 뛰었고요. 2011년에는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19승을 거두면서 퍼시픽 리그 다승왕에 올랐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이 올해 리그에서는 윤성민 선수가 빠진 자리를 대신해서 이제 메울 것으로 보이고요.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에서 2시즌 동안 뛰었던 경력, 일본에서 또 6년 동안 뛰었던 경력이 있어서 기아에서 굉장히 좀 많이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아가 홀튼을 비롯해서 이 굉장히 취약했던 포지션이죠. 이 마무리 투수로 이 하이로 어센시오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 거포인 브렛 필까지 외국인 선수 3명하고 모두 계약을 마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들 키가 크죠? 네. 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새해 첫 출근날 하루 잘 보내셨나요? 1월 2일 목요일 퇴근길입니다. 지금 사고 구간이나 고장차 구간이 있는데요. 우선 강변북로 일산 가는 길입니다. 양화대교 부근에 승용차 간 추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원효대교부터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대체로 수월합니다. 다만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는 서행 정도로 이동량이 꾸준한 편이고요. 나란히 가고 있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요. 성수대교 부근 고장차가 서 있어서 잠깐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여의도권에서 외곽 쪽으로 이동하는 길 경인로의 경우는 영등포 교차로에서 오류나들목까지 쭉 밀려서 가고 있고 국회대로의 경우 영등포 경찰서에서 목동 축구장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2014년도 새해 우주쇼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죠. 새해부터 일출 구경 나선 분들 정말 많았는데요. 그런데 새해 첫 별을 보신 분들은 좀 드물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도시에서 살다 보면은 이제 별자리 한 번, 또 하늘 한 번, 밤하늘 한 번 쳐다보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 드는데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2014년에 예정되어 있는 장엄한 우주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국천문연구원의 이서구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별자리 이렇게 많이 보시는 분들은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별 보면서 하겠죠? 예, 아무래도 낮보다는 밤이 더 인사를 할 기회가 많겠죠. 예. 자, 올해 예측되는 천문 현상이라 그럴까요? 형상이라고 할까요? 뭐 가장 주목받는 것이 토성 엄폐 현상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토성의 엄폐, 그러면 좀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요. 엄폐라는 것은 그야말로 숨는다는 얘기입니다. 토성이 달 뒤로 숨는다는 얘기인데요. 달이 한 달에 한 번씩 지구를 공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만 해도 달은 네. 조금씩 서쪽으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다른 별들을 배경으로, 예. 물론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태양처럼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긴 하는데, 예. 배경의 별들에 비해서는 약간씩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달이 가는 길목에 네. 별이라든가 밝은 별이라든가 네. 행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네. 유난히 또 그거를 눈에 띄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올 9월 28일이 되면은 예. 토성이 달이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달 뒤로 토성이 이렇게 숨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9월 28일에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정말 신기한데 이게 천문연구원의 이서구 연구원은야 거기에 뭐 볼 수 있는 장비가 있으니까 네.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일반인들이 혹시 우리도 한번 별 볼까라고 생각하면 어떤 장비를 갖춰서 봐야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 분들이 보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네. 특히 또 낮에 달 뒤로 그렇기 때문에 낮에 약간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달이 보이게 됩니다. 물론 한낮이기 때문에 달이 그렇게 밤처럼 밝게 보이진 않지만 작은 쌍안경이라든가 네. 태양보다 약간 동쪽 방향에 예. 이렇게 보시면은 쌍안경을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은 희미한 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달보다는 토성이 조금 더 어둡기 때문에 뭐 천체망 안경이 있어서 이렇게 관측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아마 이쯤 되면은 가까운 시민천문대라든가 네. 과학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 관측 행사를 할 것 같으니까 그런 데를 네. 찾아보셔도 되고요. 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네. 어떤 거죠? 쌍안경으로 태양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돋보기로 이렇게 종이를 태우는 것처럼 눈이 아플 것 같은데요? 네, 눈이 좀 손상을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찾아보기보다는 시야를 먼저 보신 다음에 네. 태양을 직접 쌍안경으로 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이렇게 달을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어떻습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봐도 잘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선글라스보다는 쌍안경을 했는데 태양 쪽에 직접 향하지 않게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네, 달이 지나가는 길목하고 또 행성들이 지나가는 길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밝은 행성들이 목성이라든가 토성이라든가 밝은 행성들은 1, 2년에 한 번씩 일어나게 되고요. 네. 또 작년 8월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또 밝은 별 중에 하나는 스피카라는 별이 있었습니다. 스피커요? 네, 스피카라는 별입니다. 스피카? 네. 그런 별이 또 달 뒤로 숨는 현상도 일어났었죠. 그래서 낮에 요번엔 토성 같은 경우는 낮에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밤에 밝은 별을 가리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달 뒤에 숨었다가 또 다시 달 반대쪽으로 나오는 그런 별이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또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연구원님께서 달 뒤에 숨는다라는 이렇게 아주 표현이 네.
시적이기도 한데 왜 달을 중심으로 이렇게 숨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달은 우리 지구에서 다른 행성이라든가 별들보다 가깝게 있기 때문에 달 뒤에 있는 행성들을 달이 지나가면서 가리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앞서 9월 28일에 토성에 숨바꼭질이 나타나고 뭐 작은 미니문 이런 설명해 주셨죠? 네, 달 같은 경우는 보름달 같은 경우요, 특히 보름달 같은 경우에는 1년 중에도 크게 보일 때가 있고 작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일 작게 보일 때, 그 해 중에서 제일 작게 보일 때를 미니문이라고 부르고, 예. 가장 크게 보일 때를 이제 슈퍼문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게 과학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기에 이렇게 굉장히 인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 마침 1월달 달이 1월 16일 날이 보름날이 되는데요. 예. 정월 대보름은 아니지만 이제 네. 1월달에 첫 번째 보름달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번 달 16일에 보이는 달이 네. 1년 중에서 올 1년 중에서 가장 작게 보이는 달이 되겠습니다. 아, 큰 게 아니라 작다. 네. 네, 가장 작게 보이는 달이고요. 네. 그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예. 가장 크게 보이는 달 같은 경우는 8월달에 보름달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두 개의 달의 그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8월달에 보이는 달이 네. 올 1월달에 보이는 달보다 한 14% 정도 더 크게 보이죠. 그러니까 1월달의 달은 상대적으로 지구에서 멀리 지구 주변을 공전하면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가 하는데 예. 상대적으로 멀리 있기 때문에 네. 미니문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니문 1월 16일. 네. 네, 1월 16일입니다. 혹시 연예인들께서 달 보면서 이번 달이 가장 작은 달이다. 네. 가장 큰 달에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면은 8월 달이라는 8월 거죠. 16일, 8월 11일이죠. 8월 11일. 네. 네. 그것이 이제 슈퍼문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8월 달에 슈퍼문이고 아마 그때는 한여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저녁에 산책하시면서 가족들과 산책하시면서 보시면 오늘은 달이 유난히 크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흔히 추석 때 가장 큰 달을 볼 수 있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올해의 경우는 실상 그렇지 않은 거네요. 실제로 추석이나 정월 대보름이라든가 추석 대보름을 가장 크게 보이는 걸로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네. 추석 보름에는 아주 풍성하고 추수도 했고 뭐 곡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 아주 풍성한 그 감정 때문에 네. 아마 크게 달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그렇네요. 과학적으로는 네. 추석이나 정월 대보름이 그렇게 항상 크거나 작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이제 보름달 이야기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흔히 이제 소원을 빌고 하지 않습니까? 함께. 네,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또 전설도 많은데 뭐 1월이든 가장 적은 달이든 가장 큰 보름달이든 어느 달이든지 제대로 보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이야 그렇습니다. 언제가 네. 보일지는 모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력이 이제 초생달이 됐기 때문에 금음이 됐기 때문에 예. 아직 그 태양 방향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이 태양 쪽에 있기 때문에 네. 보기는 쉽지 않지만 아마 2, 3일 정도 지나면은 네. 해지고 초저녁에 해지고 난 바로 그 서쪽 방향으로 네. 아주 손톱만큼 예쁜 초생달 모습부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우리 연구님께서 아주 손톱만큼 예쁜 초생달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좀 보고 싶네요. 네. 이제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아마추어 전문가도 계시고 지금 설명해 주시는 내용 듣고 우리도 한번 하늘을 좀 보면서 여유 있게 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런 분들에게 혹시 좀 권하고 싶은 뭐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런 천문현상이 올해는 사실은 천문현상이 비교적 좀 많지 않은 해가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그렇지만 1월 3일 뭐 내일을 중심으로 해서 2, 3일 오늘도 그렇고요.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한 5일 정도는 네. 유성우가 또 많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유성우 별똥별 말씀하신 거죠? 네. 별똥별이 하룻밤에도 어쩌다 하나씩 보이긴 하는데 네. 이런 유성우라는 것은 과거에 혜성이 지나간 그 흔적에 그 자리에 지구가 통과하면서 예. 혜성의 꼬리가 남겨놓은 이런 것들을 이제 작은 알갱이들이 지구의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타는 현상들인데 네. 뭐 많게는 수십 개, 뭐 1시간 동안에요. 1시간 동안 많게는 수십 개, 많게는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요번에 오늘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한 5일 정도까지는 네.
새벽녘에 12시가 좀 지나서 새벽녘에 머리 위부터 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네. 운이 좋으면 유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네. 유성우도 어두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어두운 쪽으로 가셔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요번 1월달뿐만 아니라 8월달이라든가 11월달, 12월달 이렇게 정기적으로 4대 유성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여름 밤에는 페르세우스 유성우, 또 겨울에는 사자자루 유성우, 쌍둥이자루 유성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기회가 돼서 캠핑을 하신다든가 캠핑하시는 분 많을 테니까 요즘에 캠핑을 네. 하시거나 그럴 때 밤하늘을 이렇게 한 번씩 올려다 보시면은 유성우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또 소원도 빌고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고요. 이서구 연구원님께서는 여성분들이 이 별 이야기 하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새해 우주쇼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이서구 연구원이었습니다. 아빠는 얼음 낚시. 엄마는 눈조각 구경. 예쁘네. 나는 썰매 타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동강 겨울축제가 12월 27일부터 열립니다. 겨울 낚시도 얼음 축제도 동강에 다 있습니다. 동강에서 만나요. 제2회 영월 동강 겨울축제.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예스 or 노는 심각한 거죠. 박근혜 정부 개각 필요합니까? 인데요. 앞서서는 참 새해 우주쇼 이야기, 별 이야기 들으니까 참 세상이 저렇게 아름다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5742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예스, 너무 편중된 인사, 너무 야당을 무시하는 인사,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국민 화합 인사, 실력 최고 인사로 바뀌어야 합니다. 대선 때 도움받았다고 해서 한 자리 주는 인사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셨고요. 5325님은 노입니다. 이젠 일 좀 하도록 밀어줘야지요. 라고 의견 주셨네요. 정면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는 임상원 편집장과 함께하는 세계를 보는 장. 여기도 우주쇼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5분에 한 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1년만 빨리 치료해도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와 가족 모두 치매 상담 콜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가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18세부터 99세까지 팔팔하게 1899-9988 치매 상담 콜센터로 전화주세요. 이 캠페인은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죠. 4라운드에는요, 경제뉴스 브리핑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세계를 보는 창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경제 뉴스 중에 첫 번째 올해 통신비 참 부담들이 많이 되는데 이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내놨다고요? 네, 다양한 통신 요금제를 출시하고 이동전화 가입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내려갑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1분기까지 이동통신 3사에서 LTE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택형 요금제는 사용자 스스로 음성과 데이터 사용량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일반 요금제에 비해서 최대 월 9,000원의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미래부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는 이동전화 가입비가 지난해보다 50% 인하되고 내년에는 완전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문제 짚어보죠. 매입 전세 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 보죠? 네, 저소득층 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 제도인데요. 지금은 계약 횟수 5회로 10년까지 제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임대기간 만료로 거주자들이 느끼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입주자 기준도 기존의 그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기준 플러스 청년 창업가나 중소기업 취업자, 신혼부부 등을 포함해서 보다 다양한 수요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학생과 신혼부부들의 전세 임대주택 입주 요건도 완화해서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좀 특이한 이야기네요. 외국에 가면은 특히 일본에 가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 매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 이런 표시가 많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표준 규격을 정부가 마련하기로 했나 보죠? 네, 우리나라에 매운 음식들이 많은데 이런 표준 규격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林수산식품부가 앞으로 이런 기준 표준 규격을 마련을 했는데요. 우선 고춧가루에 대해서는 매운맛을 내는 원료인 캡사이신 함량에 따라서 순한, 덜 매운, 보통 매운, 매운, 매우 매운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또 김치도 캡사이신 함량에 따라서 순한, 보통 매운, 매운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라면과 소스류, 과자류 제품의 매운맛도 이렇게 표준 규격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덜 매운 거 주세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앞으로는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빠뜨릴 뻔했네요. 오늘 증시 어땠습니까? 네, 올해 들어서 첫 거래일인데요. 코스피가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1960선으로 내려왔는데요.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를 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환율이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05엔을 돌파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이유입니다. 또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도 새해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글로벌 스마트폰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삼성전자가 4%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첫날 증시가 상당히 1년 내내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오늘 출발이 좋지 않았네요. 네.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였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가 들여다보는 조금 다른 국제뉴스. 더 큰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세계를 보는 창. 네, 세계를 보는 창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는 느몽도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의 임상훈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각국 정상들이 이제 새해 첫 인사, 신년사를 하죠. 그렇죠. 네, 오는이 아니네. 2014년. 벌써 이제, 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지 신년사를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앞서서 그 별자리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계를 보는 창 속에서 이 우주 쇼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으면 좋을 텐데. 글쎄요. 그러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 전망이지만 심각한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그 별같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니고 별같이 아름답진 않은데 별들의 전쟁이랄까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것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그 지난주 먼저 있었던 이 간단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가장 먼저 언급해야 될 부분이라면 역시 그 일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 그럴 수가 있을 텐데 그 주변국들의 우려를 냉소하듯이 아주 그 정권 출범 1년이 되는 날에 전격적으로 참배를 했죠. 그 우리 정부 그다음에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아주 강한 어조로 성토를 했는데 일본 당국은 이건 개인적인 입장이다.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거는 원치 않다. 이렇게 그 일본 정부가 또 입장을 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일본의 야당마저도 심지어는 여당이죠. 그 공명당의 그 야마구치 대표도 그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국민들이 주변국들을 자극하는 그런 그 참배를 했느냐. 이렇게 굉장히 불쾌감을 표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국민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그 교도통신이 28일, 29일 사이에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은 거의 반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물론 그 반대한다는 여론이 43.2%, 그 다음에 잘했다는 의견이 47.1%로 물론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의견이 약
약간 그 뭐라고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40%대로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근데 반면에 그 주변국을 좀 배려를 해야 된다. 그 일본 총리가 그런 의견이 69.8%가 나온 반면에 주변국 고려할 필요 없다 이런 의견이 25.3%가 나와서 주변국을 배려해야 된다는 일본 국민의 그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또 하나 뭐 말씀드리자면 대체 추모 시설을 건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네. 야스쿠니 말고 그 찬성 의견이 54.6%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 반대한다,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의견이 32.9%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새해 첫날 배심하게도 또 일본 내각의 그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이 이 야스쿠니 신사를 또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뭐 이제는 거의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이 돼버리는 네. 것 같아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네요. 네. 일상이 돼간다는 거. 예, 여기에다가 좀 보면은 아베는 뭐 강한 일본 네. 이것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군사 대국으로 가는 행보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아주 지배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는데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건 일본의 그 보수층을 결집시켜서 그 헌법 개정을 노린 결국은 그런 그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전망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당분간에 그 동북아시아의 그 안보 정국 그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의 주요 언론 가디언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이 충돌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중국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일본이 드디어 핵무장으로 간다. 뭐 이런 아주 심각한 이야기도 많이 내놓고 있어요. 네, 네,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걱정이에요. 있는데. 네. 자, 새해 이제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분명하고 보는 곳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중국, 일본 이런 상황이 이렇고 또 러시아도 좀 이 골치 아픈 일들이 연달아 있죠? 네, 그렇네요. 그 올해 소치에서 올림픽이 열리죠. 그렇죠. 예,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물론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우려스러운 게 있는데 요즘 계속해서 그 볼고그라드라고 하는 남부 도시에서 그 연쇄 그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있었는데요. 버스, 기차역, 그 다음에 무궤도 열차라고 하는 그러니까 궤도 없이 그 전기로 가는 건데 잇따라 그 자폭 테러 사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뭐 주체가 어디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게 그 러시아 당국 입장에서는 이슬람 반군이 소행일 것 같다. 뭐 올림픽 방해 테러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굉장히 그 올림픽을 앞두고 안전 문제 중요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 사고가 발생한 테러 사건 발생한 볼고그라드 같은 경우에 예, 올림픽이 열리죠. 그 소치하고 불과 650km 밖에 안 떨어진 아주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안전 문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역시 이렇게 소수 인종들과의 갈등이 계속 혼재하는 그렇죠. 네, 그런 나라죠. 네. 네. 올림픽 안전 문제 참 걱정되네요. 이번엔 미얀마로 가볼까요? 미얀마 과거에 이제 버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얀마가 오랜 폐쇄적인 국가 운영을 벌이고 세계 무대로 나간 지 좀 꽤 되긴 됐었어요. 네. 몇 년쯤 됐죠? 그렇죠. 한 3년가량 3년. 됐습니다. 네. 네. 3년 정도 됐으면 국제 무대에서 책임 있는 위치를 이제 맡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맡을 때도 됐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맡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어떤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2011년이 이제 테인세인 그 대통령 취임인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민주화, 개혁, 뭐 경제 개방 해왔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제적인 호응이랄까요? 그 올해부터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죠, 아세안 그 의장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아세안 그 국가들을 여러 가지 현안을 조율해 나갈지 이런 역량을 보여주게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그 뭐 국내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종교 갈등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런 그 국제 외교 문제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또 보여줄 수 있느냐 여러 가지로 해서 그 동남아시아의 미래로도 그리고 또 우리 가깝게는 북한에게도 이렇게 또 그 개방 국가로서의 어떤 좋은 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뭐 막연 하나만 기대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북한이 미얀마 보면서 뭔가 좀 변화를 꾀한다면 기적이 아닐까 싶은데 네, 기대하고 싶은데 예, 네. 기대가 가능할까요? 네,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우리 임상원 편집장 전공인 프랑스로 한번 가볼까요? 프랑스.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부유세를 걷는 것이 아니냐, 부자 증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논쟁이 많은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이제 사회당 정권이죠. 올랑드 대통령이 그 대선 공약으로 걸었던 겁니다. 부유세를 대선 공약으로 걸었는데 그 공약할 당시에는 급여 대상자가 이제 그러니까 부자가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걸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당선이 된 이후에 이게 위헌 소지가 이렇게 벌어지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랴부랴 이게 약간의 그 공약 수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약을 수정을 하더라도 어쨌든 공약을 한 것은 철저히 이행하겠다. 이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그 독일 학비 문제도 그랬지만 지난 29일이었습니다. 최종 합헌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간 100만 유로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4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기업들이 이 100만 유로 이상의 구간에서는 75%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 기업이 내야 되는 거죠. 프랑스인들은 보통 이렇게 잘 사는 분들, 부자들, 네. 상류층에서는 이런 움직임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론 싫어하죠. 싫어하는 네. 자기 돈 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같이 나눠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가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 신년사 이야기를 언급했었는데 자, 신년사를 통해서 한번 주요 강국, 특히 미국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올해가 청마이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질주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렇습니다. 과연 질주를 할지 어떨지 한번 짚어보죠. 네, 뭐 신년사를 중심으로 짚어보겠다 했는데 미국의 경우는 아직 신년사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그 오바마 대통령은 17일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아주 긴 휴가를 지금 즐기고 있는 중이죠. 하와이에서. 그래서 1월 말쯤에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그 작년 말에 기자회견 내용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올해의 신년사 뭐 내용을 대충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2014년은 대약진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작년에 우리도 이제 봤습니다만은 작년 말이었죠. 연방준비제도에서도 테이퍼링을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축소할 때도 됐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축소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경제가 앞으로 좀 풀릴 것 같다 하는 자신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보통 흔히 이제 휴가를 가면 하와이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가서 친구들과 골프를 치곤 하는데 이번에도 새해 첫날 친구들과 골프를 쳤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우리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네요. 네. 대통령이 17일 동안의 휴가를 떠난다는 것이. 특히 골프를 쳤다. 이건 또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네. 미국 올해 중간 선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있는데 아주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일단 미국의 오랜 숙제였죠. 건강보험 문제,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는 이게 이제 드디어 실행이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보통 일본에서 정상국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정말 정상국가죠.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을 져야 되는 여태까지 미국이 그걸 못 해왔습니다. 비로소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엄청나게 장난에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올해 과연 이게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느냐 이거 문제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중간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그 중간 선거 결과가 결국은 오바마 집권 2기의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미국인들도 한국의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부러워하는 경우가 부러워할 만하죠. 많아요. 네, 그렇죠.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 국가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재정이 좀 바닥이 났다는 이야기가 있지만요. 네. 앞서 미국 경제 이제 양적 축소, 그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외교 안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해온 동북아의 재균형 여기에 아시아 중심 외교 역점을 계속해서 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본과 그러니까 강한 이게 동맹 관계 그거를 통해서 이제 군비도 또 일본이 약간 확장을 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자기들이 미국 입장에서 부담도 덜고 그러면서 한국도 같이 끌어들이고 이러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러게 미국의 시나리오였는데 지금 일본에서 야스쿠니 신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계획이 많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며칠 안 있으면 아마도 캘리포니아 한 국립공원이죠. 위안부 문제가 우리가 이제 있는 동상 기린비 기린비 이걸 철거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좀 백악관이 답변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 물론 밝혔습니다만 일본에 과연 이제 새해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계속 그렇게 할래 말래 뭐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 같은데 그걸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이제 경쟁 관계 이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작년 초에 시진핑 국가 주석하고 아주 좋은 공존 관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아마 그런 냉온 작전 계속해서 구사하게 될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동 정책 미국이 항상 우선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보다도요. 그렇죠. 올해도 그럴까요? 북한보다도 중동 정책을 더 우선시할까요? 예, 아무래도 올해도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은 여러 가지 입장에서 워낙 국가들도 많고 문제도 많고 또 이제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집트에서 그리고 또 시리아에서도 사실은 실패했다. 미국 외교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이 이제 대학에서 평가하듯이 이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업적이랄까요? 이런 점수를 매긴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일단 이집트와 시리아에서는 실패했다. 근데 반면에 이란 핵 문제는 성공을 한 것 아닌가 후한 점수를 줬거든요. 다음 주부터라고 하죠. 아마 실무 협상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는 것 같은데 이란의 핵 문제예요.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잘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핵 문제도 미국이 다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휴가를 다녀온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국정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국정연설을 통해서 올해 새해 국정 운영 방향을 어떻게 밝힐지 제시할지 이제 궁금한데 28일 날 한다고 하네요. 네. 28일 네, 맞습니다. 네. 28일이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세계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렇죠. 분수령이 되겠네요. 네. 네. 세계를 보는 창. 이 우주쇼만큼 즐거운 이야기는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상훈 편집장이었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한 Yes or No. 질문은 오늘 박근혜 정부 개각 필요합니까? 였습니다. 제가 자체 집계한 결과 자체만을 놓고 보면요. 약 7대 3의 비율로 Yes,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개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개각이 필요하다, 아니다. 이 여부를 떠나서 박근혜 정부 집권 2년 순항을 위해서는 앞서 정면승부 2라운드에서 인터뷰한 이상돈 교수가 이야기했지만요.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를 이상돈 교수가 언급했습니다. 의견 주신 분 가운데 5742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소원 성취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닷새간 유성우를 본다고 하니까요. 밤하늘 별똥별 보면서 다시 한번 새해 소원 부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월 2일 목요일. 네, 모두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